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중국이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또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 간밤엔 올랐단 말이죠. 예.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스의 현황은 어떤지 먼저 전반적인 그림부터 그려주시죠. 일단은 트로이카 채권단과의 이제 재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독일이 키를 쥐고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어제 9일까지 그리스의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지금 권고를 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있을 12월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 해법을 내놓겠다라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재협상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좀 낙관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국민투표도 구제금융안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리스 국민들이 그렉시트를 찬성하는 쪽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유로존 내부의 어떤 생각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흐름, 그래서 물론 이제 재협상 때도 난항을 겪게 되면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개가 또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 사실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은행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리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가 이제 협상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구제금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은행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ECB가 이제 ELA라고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890억 유로 한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도를 증액시켜 달라는 쪽에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트로이카 채권단은 이를 거부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은행들의 이제 잔고가 상당히 좀 부족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 6월 30일에 있었던 IMF 15억 유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담보 가치, 그러니까 잔여 담보 가치의 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더 많이 담보를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 담보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으로 내보낼 돈이 좀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협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스 내부적에서도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때껏 계속 벼랑 끝 전술을 펼쳐오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특히나 이제 7월 20일에 ECB의 35억 유로 부채 상환 일자가 있는데 그 이전까지 좀 이러한 어떤 협상이 길어지게 되면 물론 그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그리스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감안한다면 그리스도 조금 한 발 물러선 협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가 지금으로서는 물론 그리스만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로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아주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가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되면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난 2010년, 2011년 그때 이제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그 유로존 재정 위기가 사실은 이제 다른 유로존 재정 취약국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피그스 국가들의 동반 어떤 전형 가능성으로 인해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급등을 했고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스 정부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170억 유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그 트로이카가 한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로존 각 나라별 은행들이 그리스 부채가 퍼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로이카 채권단이 상당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형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그리스 은행, 그러니까 유럽 은행의 어떤 그리스 익스포저를 보더라도 지금 08년 6월 기준으로 한 2,930억 유로였는데 지금은 2014년 말 기준으로 한 340억 유로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포저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ECB에서 계속 QE라든가 LTRO와 같은 어떤 이전과 다른 어떤 방화벽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전형 가능성은 이전보다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내부적인 어떤 국지적인 리스크로 지금까지는 좀 시장이 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9일까지 새로운 개혁안을 그리스가 또 제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12일에는 다시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가 또 요구를 하는 것은 또 부채 탕감 아니겠습니까? 부채 탕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이제 트로이카 채권단 중에 하나 IMF 예. 쪽은 이미 지난달에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뭐 그리스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가 실질적으로 그 GDP 성장률이 개선세가 좀 높아야지 사실 세수도 더 거치고 재정 적자를 확실히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는 제조업 기반의 어떤 성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관광 산업 위주.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로 가든 강세로 가든 그렇게 그리스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비관적인 시나리오상으로 뭐 1%씩 GDP 성장률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트로이카 채권단이 권고하고 있는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은 110%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스가 한 17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가더라도 140%, 1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 정도의 부채 탕감을 해줘야 된다. 한 500억 유로 정도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을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독일 쪽은 부채 탕감에서 상당히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존 그 주요국 중에서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상당히 부채 탕감에 예민하고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20일을 좀 넘어서는, 그러니까 협상 기간이 재협상 기간 상당 부분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다시 이번 주 지나서 좀 높아질 가능성도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상 기간은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좀 타결되지 않을까, 그렉시트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민들도 그렉시트를 원하지 않고 네. 또 치프라스 총리도 그렉시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쪽의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화된 긴축을 좀 요구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트로이카 채권단이 조금 더 요구하는 거는 이제 연금 개혁이라든가 뭐 노동시장의 유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구조 조정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개혁 쪽이 조금 그리스가 내놓아야 할 양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트로이카 채권단 입장에서는 뭐 소폭의 뭐 채무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채무 상한을 2020년까지 유예시키고 그 다음에 2040년까지 좀 그 채무의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만기를 연장시켜주는 그런 방안들이 좀 서로 좀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스 이슈에 대해서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